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의 첫 장면은 평범한 노란 오리부리떼를 비추면서 가운데 시선 강탈하는 파란 오리 한 마리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어린 우영우를 비추는데요. 이날이 의사로부터 자폐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2000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자아이라면 핑크핑크한 하트의 시선이 갈 텐데 영우의 시선은 고래와 동그라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연출도 돌고래 다음 동그라미를 클로즈업해서 비춰주는데요. 어릴 적부터 우영우는 고래와 동그라미를 좋아했다는 걸 보여주는 연출이죠. 메인 포스터도 보면 고래들이 원을 그리고 있고 우영우 얼굴이 동그란 김밥 조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영우의 주식인 김밥도 동그라미, 우영우라는 이름 속에도 동그라미가 4개나 있습니다. 우영우는 항상 소개를 할 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영우는 앞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솔직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특성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순수함, 모가 나지 않은 우영우의 캐릭터를 이름에 녹인 것 같죠? 학창시절 우영우가 괴롭힘을 당할 때 자신을 유일하게 도와준 친구의 이름도 그래서 이름까지 동글동글 동그라미인 게 아닐까요? 드라마의 모든 것은 주인공 우영우의 시점으로 장명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름 속에 출생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놀라운 복선을 풀어보겠습니다. Here we go! 우영우의 아빠 우광호와 엄마 태수미, 그리고 고래는 우영우라고 봤을 때 우광호라는 배는 태수미라는 클테, 물수, 아름다울미, 큰 무리를 항해하다가 아름답게 뛰노는 고래를 만난 거죠. 이들은 캠퍼스 커플로 순수한 사랑을 나누다 뜻하지 않게 생긴 아이가 바로 우영우인데요. 우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것 365일 꽂혀 있는 게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를 좋아하는 우영우의 출생의 비밀은 부모님의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즉, 큰 물, 바다에서 아름답게 뛰노는 고래는 우영우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영우는 업계 2위 로펌인 한바다에서 떠오르는 신예 변호사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서도 취업을 못했던 우영우는 자폐를 가진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영우를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바로 이 한바다였습니다. 한바다의 한은 크고 넓은이라는 뜻도 있으니 한바다는 바로 우영우라는 고래가 마음껏 활약할 마당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우영우는 아빠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부정 취업에 의혹을 받는 한바다가 아닌 업계 1위 태산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마침 태수미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인데 결정적으로 아빠가 이리저리 답답하게 둘러대지 않고 대놓고 태수미가 엄마란 사실을 알려줬기에 우영우는 태산으로 가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우영우는 태산에서는 결코 일할 수 없는 운명적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고래하면 우영우, 우영우하면 고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래 박사 우영우는 점심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역시 김밥을 먹는 것도 있지만 이준호가 고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태산은 크고 높은 산이라 보면 고래 우영우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태수미는 큰 물속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고래 우영우를 품을 수 있는 이름인데요. 작가는 이미 이름 속에서 엄마 태수미는 고래 우영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 태수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산그룹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태수미의 부모님 혹은 아버지께서 보잘것없는 농부의 씨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끼 고래인 우영우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산으로부터 거절당한 셈입니다. 태산은 즉 물이 없는 곳, 고래가 살 수 없는 곳으로 해석한다면 바다에서 뛰노는 고래를 연상케 하는 이름의 태수미는 딸 우영우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가졌습니다. 즉, 우영우를 버린 것은 태산그룹의 정치적 의도였으며 태수미는 아직도 딸의 존재를 한시도 잊은 적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모녀가 쇼핑하는 것을 부러운 듯 바라본 장면에서 그랬고 대부분 자폐인 우영우를 이상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과 다르게 태수미는 오로지 우영우의 실력만을 보고 스카웃하는 것을 봤을 때 언제든 품을 수 있는 우영우 엄마로서의 자질을 미리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어제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
분들 중에 우영우는 꽃뿌리라는 뜻으로 태산과 아주 연관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고래는 영우의 이상향 같은 것이기에 진정한 홀로서기는 바다에서 나오게 되면서가 아닐까라고 흥미롭고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영우는 새끼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어미고래의 특성을 이야기하며 엄마에게 버려진 자신을 투영하는데요. 구독자님의 댓글처럼 우영우라는 이름이 꽃뿌리라는 의미로 본다면 우영우가 자신만의 세계 고래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고래가 살 수 없는 산으로 자신을 구겨 넣어야만 하는 도전이 아닐까요? 사회와 편견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태산은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을 마주하고 뛰어넘어야만 하는 현실의 벽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우영우의 진정한 독립이란 버려진 자신을 고래와 비교하며 연민에 빠지고 끝까지 보호받는 새끼 고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절했던 태산과 마주하여 산에서도 적응하고 피어날 수 있는 꽃뿌리 우영우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현재 태수미의 아들에 대한 정보는 크게 없죠. 법조계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과 태수미가 아들에게 보이는 애착 같은 것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영우라는 이름이 꽃뿌리라는 의미로 결말이 해석된다면 태산에서 적응을 잘한 우영우는 그 집안의 핏줄로 태산그룹을 물려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넘어갔나요? 네, 넘어갔어요. 우영우는 굳이 태산을 물려받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캐릭터지만 우영우가 정치적인 싸움에 이용돼 멍들고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해석한 이름대로 태수미는 딸을 버리지 않았고 태산그룹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태수미 아빠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태수미와 우영우의 결말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들이 마을을 둘러보러 왔을 때는 진흙에 미끄러지고 세찬 비바람이 동반했었는데요. 우영우가 가방을 찾으러 언덕 위로 갔을 때는 팽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적당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귀를 넘기는 모습도 붕어빵 같은 모녀였죠. 그리고 태수미가 엄마인 걸 알고 만났던 우영우는 원망보단 소덕동 언덕 위에서 좋았습니다 라고 했던 걸 보면 태수미와 우영우의 결말은 행복이 아닐까 하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우광호라는 배가 타이타닉호처럼 호화롭고 큰 배였다면, 영우의 아빠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태산에서 받아들였을까요? 우광호는 서울대 법대를 입학했지만 태수미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법고시도 포기하고 없는 사람처럼 숨어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웃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 법대를 입학하고도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딸아이를 위해서만 살았는데요. 작가는 이미 우광호의 이름도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영우가 아버지의 지나친 관심과 보호를 거부할 정도로 우광호는 영우를 감싸려고 했는데요. 그의 이름 광호, 넓을 광자와 보호할 호자는 어쩌면 조금 다르게 태어난 우영우를 지키기 위한 운명적 이름으로 작가의 계산하에 지어진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멋대로 드중이 맘대로 떠오르는 대로 지어봤는데요. 이름에 담긴 운명과 미래 복선풀이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자님들의 다양한 이름풀이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드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